예, 박정희 한판승부 노영희 변호사,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과구신 기자 세 분을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열치열. 예, 2025년의 마지막 치열한 한 시간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노 변호사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근데 우리 이 코너가 좀 괜찮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반응을 좀 뜨겁게 해주세요. 반응. 예. 늦게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럼요. 좀 저희가 딸려요, 또 에너지가. 제작진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어서 예, 또 흥행에 성공하는 카드만 씁니다. 자, 오늘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오늘 첫 출근길에서 지명 수혜를 밝혔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이해훈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단기적으로 퍼펙트 스톰, 중장기적으로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는 처음 들어봐서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덩치도 크고 네. 머릿속 분명히 보이는데 확실히 다가오고 있는 위기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크게 이제 다칠 수 있는, 들이받칠 수 있는 상황을 비유해가지고 쓰는 용어고요. 퍼펙트 스톰이나 뭐 블랙스완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 오늘 이해훈 후보자께서 이렇게 이 경제 관련 용어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엄중한 상황이다라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구조적인 이슈로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이렇게 5가지를 꼽았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이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이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약간 좀 미리 준비한 멘트임이 좀 많이 티가 나죠. 예, 멘트상으로는 이미 준비된 장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자, 그러나 이게 이제 후보자 지명 이후에 정치권 굉장히 반응이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굉장히 격앙됐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전남 해남 현장 시찰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질문이 나오자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라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예.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화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해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라고 되물었는데요.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 희망을 드려야 할 때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에 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훈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언행들을 꼬집으면서 대통령실의 설명과 당사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깜짝 인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이해훈 전 의원. 민생 경제 영역에서 진영을 넓게 쓰겠다는 것이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의중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노 변호사님부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탕평 인사고 좋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이 분을 꼭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의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래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이분이 지난번까지도 엄청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많이 했었었고 예. 또 윤핵관을 부르짖은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문제가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은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에 대한 단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차피 이제 청문회나 이런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분이 과거 했던 언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네가 정확하게 네 의사를 밝히고 과거랑 단절하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받아라. 그건 네가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탕평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런 걸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수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하. 그 다음에 이해운 등등 보수 쪽의 인사들을 내가 기용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터치 안 받고 문제 안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는 있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는 뭐 장용학 대표가 뭐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행위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당성이 부족해 보이지 않고요. 해당행위 한 적도 사실 이분은 없어 그 부분이에요. 보이거든요. 당성이 네. 부족한 해당행위 하신 적이 없는 것 네, 같은데.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고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비토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배신자다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면 대통령의 또 이번에 이 인사도 신의 한 수다, 과감하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과감하다. 그러니까 임명 가능성도 일단은 네, 좀 내려놓은 지켜봐야 거예요. 된다. 네, 이거를 꼭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김성일 수석 최고. 일단은 저는 이해훈 장관이 어떤 이해훈 장관 장관 됐어요, 후보자가- 이제 이미. 장관 후보자. 예. 네. 후보자. 예.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임명했습니까?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 안 해도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지만 있으시면 시킬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만 네. 있으면.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오늘 저렇게 회색 코뿔소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자신의 이제 경제적인 능력치를 강조를 하고 싶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흑묘 백묘 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쥐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탕평인사 쓰는 거 매우 찬성합니다. 다만 회색 코뿔소 이야기요. 이거 10년 전 이론이에요. 미셸 우커가 2016년에 내놓은 거고요. 공부하셨구나 우리 김성일. 전 경제학을 했으니까. 아.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놓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경제학을 좀 놓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 절벽이라든가 뭐 연금 고갈이라는 이런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회색 코뿔소가 아니라 사실은 회색 코끼리예요. 뭐냐면은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은 학자가 6년 뒤에 이론을 내놨는데 회색 코끼리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코뿔소 이야기는 이미 뒤처진 이야기예요.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이.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동안 사실은 이해훈 이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 반대를 해왔어요.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고, 그다음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해왔거든요.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대로 반대를 할 건데 나는 여기서 쓴소리하러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 이제 전향했으니 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기조에 찬성해서 가겠다. 이걸 명확히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러 들어가는지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문회가 굉장히 저 좀 넣어주세요. 제가 국회의장님께 한번 전화해 볼 네. 텐데. 아니 근데 쉽지가 사적인 않을 것 감정이 있는 거예요? 되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 보여. 좀. 어떤 사적인 감정? 좋은 거요? 아니 안 좋은 감정. 예,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그 가려면 정말 경제 전문가로서 들어가야지. 네. 아니 자기 자리 탐해서 간 거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 대통령도 어쨌든 상대편 인사를 중용을 할 때는 예.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능력을 보여야죠. 예. 지금 뭐 윤어게인 이런 거 물론 변명은 해야 돼요.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해서 전향했다고 해야죠.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넣습니까?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내가 경제학자로서 정말 경제 전문가로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예. 국민 앞에 보여야죠. 예.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야당 반장님. 자, 일단 국민의힘도 즉각적으로 제명 절차를 진행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다양한 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 공학적인 면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건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어제 이제 서면으로 안건 올려가지고 전화로 돌려가지고 최고위원들 표결해가지고 바로 가결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예.
그 정도로 급하다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여러 번 말씀 나온 것처럼 노영희 변호사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분이 당성이 약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저번 이제 총선 떨어지시고 나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예. 이런 분마저 자리 있다고 턱 나가버리게 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식의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또 다음 장관 후보자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또 돌고 있다 보니까 해수부 장관, 네, 그런 이야기가 부산의 국민의힘 모 의원, 어디 조명했지 조명태 않습니까? 의원. 예. 실명을 거론하신 분은 노영희 변호사십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안은 온 적이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나 안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얼핏 하셨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이해운 효과를 또 좀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싫어하시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죠. 감히 나를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자, 너무 고마운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이해운 후보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 이제 청문회에 가면 이제 그 계엄 옹호 집회에 참여해서 연설했던 것도 많이 거론될 것 같은데요. 해당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성폭행범에게도 연쇄 살인범에게도 보장이 되는 수사권이 우리 대통령에게만 왜 적용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런 불법 탄핵 중단되어야 하죠. 불법 탄핵 중단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예, 청문회 하면 이 영상 틀 것 같은데요. 이 영상 틀고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 하나가 혹은 민주당 의원 누군가 한 분이 지금은 어떤 입장이시냐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아마 주요 네. 포인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러니까 SNS를 닫은 것만 해도 이해운 전 의원이 본인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파묘라고 하죠. 이렇게 기록들이 드러나게 되면 불리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차단에 나서는 걸로 보이고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혁신당이나 뭐 진보당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지금 범여권에서 이 뭐 탕평 인산 좋은데 이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을 써도 되는 거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의로운 통합 얘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노 변호사님도 저는 아직 흐뭇해요. 그래서 뭐가 못하세요? 뭐가요? 영상이 있다는 게? 아니, 저는 영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예. 대통령의 머리를 그 누가 따라가겠느냐. 저는 지략도 사실 여기 들어갔다고 지금 보인 거예요. 그래요. 큰 그림이 있다. 네, 큰 그림이 있어 보이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건 능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예. 이해운 후보자가 현실적으로 KDI 출신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그 네. 옛날부터. 그래서 본인이 그쪽 전문이라고도 해왔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본 능력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이 우리 정권에서 추구하는 그 기조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해운 후보자가 정말 장관이 되고 싶거나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따라가겠죠.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라. 보수나 이런 쪽에서도 내가 지향하는 그런 바에 대해서 열심히 잘 따라왔고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큰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따라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현실적으로 청문회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분열을 사실 미안하지만 일으켜 놓고 내부적으로 지금 되게 다들 격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리고 예. 놀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좀 속으로 웃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저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로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좋은 카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랑 아하. 이해운 그 후보자가. 아하.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큰 그림을 보거나 뭐 내진 디테일을 살펴보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그런 인사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일단 이해운 장관 후보 지명자가 내일 출근길에 이 내란 관련 발언, 탄핵 반대 행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굉장히 내일 아침도 기자들이 엄청 많이 가 있겠네요. 어떻게 말씀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윤호겐 대신에 윤스탑 이거 들고 나와야지. 윤스탑 들고 나와서 네. 네. 갑자기 그럼요. 들고. 네, 나와야죠. 야, 네버윤, 네, 그렇죠. 네버 어게인.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사실 좀 어렵죠.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포석을 많이 깐 좋은 맞아요. 인사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쓴다는 통합의 이미지를 던져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적전 분열, 저 국민의힘은 벌써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네, 하나에. 난리가 그래서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기획예산처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거 아니냐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던 그 내부에 민주당의 중진급이라든가 민주당의 그 경제 관련 인사들한테 너네들 잘하지 않으면 언제든 나는 더 좋은 사람 데려올 수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속의 의미,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잃을 거 없는 인사예요. 다만 국민의힘이 좀 아쉽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받았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예. 이해훈 장관 너무 좋아요. 잘 갔어요. 그러잖아요. 할 말 없어.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거 되게 찜찜해하는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막상 찬성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예. 그럴 때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찬성이야 그랬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분열의 조짐 보였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아주 좀 잘못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했다니까요. 대통령이 잘했어요. 예. 근데 오늘 뭐 이제 인사 발표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묻혀가지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 회의 부의장이 김성식 전 의원, 그리고 그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분이 이제 대통령 정책특보에 임명이 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곽우신 기자,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해훈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문회 통과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3선 정도로 이 정치 구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검증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사전 심사에서 조금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중용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치면서 새롭게 발굴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이 덩어리인 원석이에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 과거부터 또 과거 3선 동안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다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분이 지금 현역이 또 아니잖아요. 현역이면 현역 불패가 적용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청문회가 상당히 뜨거울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완전히 당연히 이제 이를 갈고 나올 것이고 민주당도 굳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까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모두 반대를 청문 보고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나갔다지. 여태까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의 어떤 청문을 보고서를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 임명권 행사하기 때문에 청문회 무용론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이번 청문회 때 다 진짜 난리가 나면 그러니까. 임명 안 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당연히 임명 안 할 것 같이 보여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그렇게 무릅쓰고 그 사람을 분명히 꼭 반드시 임명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거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조심해 주세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좌관의 폭로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이 소문이 쫘르륵 쳐져 있습니다. 지라시에 지금 예, 여의도 지금 정거에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김성현 지금 표정 수석이 보세요, 지금. 눈을 감고 지금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네, 뭐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보좌진 출신이니까 뭐 예. 듣는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듣는 예. 기가 있어서.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해훈 배신자 몰아세울 때가 아니다. 떠난 이유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당 대표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현 수석과는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음. 경제적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음. 떠나게 된 거에 대한 환경을 생각하고 지금 배신자로 손가락질하기 전에 왜 보수가 이런 인사를 품지 못하느냐라는 자성과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준석 오히려 대표가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랬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힘들어질 거라니까요. 아하. 예,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지 못하고 배신자라고 막 외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건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보세요. 김성식 전 의원에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김성식 의원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좌회전 차선에 서 있다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다가 지금 좌회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어.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해훈 의원님은
이렇게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가시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연애로 따지면은 사실 연애로 따지면 환승연애 한 거예요 지금. 양다리 걸친 거라고요. 중간에 냉각기 좀 가지고 세상에. 좀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노 갑자기 변호사님이 돌아선 거예요. 지금 감동했어요 지금 환승연애를. 그래요? 적절한 비유였다고. 정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배신당한 연인의 그런 심정이 국민의힘이 지금 지금? 투영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아니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혜훈 의원한테 뭐 다음에 뭐 줄 것도 아니었지 않아요? 그렇죠. 이혜원 의원 입장에서 그러죠.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진작 잘했어 봐. 아무것도 해줄 게 돌아섰겠어? 없었어요. 그거죠. 왜냐면 이분이 서초에서 서초갑인가 거기가 소작합 네, 세 번이나 이제 그 된 다음에 위원회했죠. 네. 나중에 잘 안 돼가지고 성동. 사실은 조은희 의원하고도 좀 문제가 되게 있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명태균 씨도 그 관련해서 뭔가 좀 얘기가 돌았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분이 동대문 갔다가 지금 성동 가가지고 또 맞아요. 지금 힘들게 좀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언제 이걸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라는 되게 불안한 마음이 쌓여 있다가 딱 그걸 잡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는 너한테 해줄 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속 욕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혜훈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장관리 당하기 싫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네. 아니 자꾸 연애로 푸네. 예, 참고로 우리 아직 젊어서 그런가? 수석은 이미 결혼하신 분인데 말씀드리고. 자, 이혜훈 전 의원의 그 장관 추천 누가 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미스테리다라는 설이 있고 또 알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곽우신 기자 혹시 누가 추천했는지 추리한 게 있습니까? 제가 취재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만 예. 근데 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보수 풀에서 고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언뜻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처 이번에 초대 장관이다 보니까 의미가 좀 있다 보니까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죠. 청와대에서도 보수 인재 중에 좀 중용해가지고 탕평책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깜짝 했을 만한 서프라이즈 할 만한 사람들 골라보자 하고 리스트업을 했다라는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이혜훈 전 의원이 바로 이렇게 발탁이 될 줄을 조금 예상 밖이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계속 원외에 계시면서 본인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아까 계속 나오는 당성을 열심히 증명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의외였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 정규재 전 주필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권에서는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을 추천했겠느냐, 이제 요 얘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윤여준 전 장관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취재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하고는 소통했을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이제 청와대를 불러도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번 정부 초기부터 인재 풀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추천했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혜훈 전 의원이 이제 성동에 국민의힘 공천 받을 때 사실은 굉장히 격전지였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공천 자체가 이영 전 장관, 하태경 전 의원,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 3명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격전지였고 거기서 공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정부에서 혜택 못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보다도 서초에서 삼선을 하셨잖아요. 예. 예, 서초 강남 3구에서 삼선하시는 건요. 사실 저쪽 입장에서는 줄 만큼 준 거예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좀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거는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깜짝 등판설, 깜짝 탕평에서 나올 것이냐. 저는 사실 이게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사실은. 이 웃음이 많은 거 의미하죠. 사실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 임명하는 건 약간 말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면 조경태 의원이 네.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었던 그렇죠. 건데 그래서 전선 넘어가셨던 분이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최다선이기는 한데 바른 육선, 말 좀 했다고 육선인가요? 네, 그렇죠. 육선이죠. 네. 바른 말 좀 했다고 계속 탄압받는 위치기도 하고 당내 세력도 명확히 없고 네. 사실은 해수부 장관 자리를 만약에 정말로 발탁을 하게 되냐면은 네. 조경태 의원이 계산해봤을 때 나쁜 카드가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이분이 간다고 했을 때. 탄핵도 찬성했고 그렇죠. 계엄도 명확히 반대 의사 명확히 그렇죠. 말씀했고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명확하게 네, 오히려 이혜훈 전 의원보다도 청문회 통과는 훨씬 더 깔끔하게 될 수 있다. 네, 현역 다선이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실제로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까요? 자. 본인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일단 기자들 질문에 조경태 의원이 당을 재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안받은 적은 없지만 당을 재건하고 싶다. 자, 우리
김성열 수석 읽어주세요. 당을 재건하고 싶다. 내가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의미입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 경계를 하는 이런 모양새로 좀 보이고요. 다만 만약에 조경태 의원을 그 정말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넣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승부수를 던진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분열 속도는 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해훈 전 후보자가 이해훈 전 의원이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윤호개인 쪽에 있다가 가니까 더 난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탄핵 반대에도 서 있었고 당을 바꿔야 된다 계속 목소리를 냈는데 그걸 당이 안 받아줘서 넘어가는 이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체제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조경태 의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답은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아, 한마평- 노 변호사가 네, 제 측근이 물어봤죠. 제 측근이요. 노 변호사 측근이 또 인터뷰도 네, 취재도 합니다. 저 대신 취재를 했는데 물었더니 하마평에 오른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직접 제안받은 건 아직은 없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이 매우 좀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이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나가는 건지 힘들지 않겠느냐.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다른 분 얘기로는 안 한다고 말을 했다. 또 이렇게 또 직접 대답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안 한다는 말을 저희한테는 직접 하지는 않았고 좀 제안이 오더라도 좀 힘들지 않겠냐. 요 정도까지 약간 여운을 남기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 제안은 알겠고 아주 싫은 건 아니고.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를 알고 싶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인사권자의 바로 그렇죠. 의지를 네, 알고 그렇죠. 싶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정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